안녕하세요. 네가 영어 1등급 받을 때까지 훈련시켜주는 코치 킴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되고 그래서 내년 수능 영어 영역 준비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데 무작정 학원, 인강, 풀 커리큘럼, 이 과외 선택하시면 2개월 크게 낭비할 수 있거든요. 이 2개월을 정말 잘 쓰면 영어 5등급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어 3등급까지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선택해준 이 동네 좋다고 하는 학원에 그냥 다닌다거나 유명 일타 강사를 믿고 그 커리를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무조건 영어 실력이 올라갈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능에 영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할 거 정말 많고 국어에 사회, 과학까지 정말 할 게 많잖아요. 즉 저도 영어를 지도하지만 학원이나 일타 강사나 과외쌤에게 맡긴다고 해서 최상의 길을 다 찾아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 자신이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학원 등록하고 인강 듣고 과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수준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전략이나 커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이 만들어주고 남에게 맞는 길을 가서는 최상의 효율을 여러분이 가질 수 없어요. 학원마다 강사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대상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영어 4등급에서 혹은 영어 5등급 정도 되는 노베이스 학생이 어떻게 하면 겨울방학을 포함한 2개월을 가장 알차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어 3등급으로 직진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단어와 구문론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건 지문 분석 혹은 단락 해독을 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여러분의 목표는 영어로 된 단락들을 파악해서 영어 영역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나 구문이나 듣기나 그 자체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의 수능 영어 실력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다뤄볼게요. 첫 번째, 단어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 이 단어들을 80% 이상 습득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뭘 가지고 공부해야 되냐? 바로 능률복화 어원편이나 워드마스터가 괜찮습니다. 다른 단어장들도 있고 시중에 괜찮은 단어장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원을 활용한 것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능률복화를 추천합니다. 워드마스터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원을 알아두면 하나의 어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다수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뭔가 이렇게 이득 본다는 느낌이 이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놀았어요. 중학교 단어 많이 몰라요. 여러분이 중학교 단어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중학교 단어 복습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초를 제대로 까는 게 낫지. 중학교 단어도 안 됐는데 수능 단어 한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자기랑 맞지 않는 수준 높은 단어장 하는 거 솔직히 효율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외워야 할 단어들이 독해 지문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어는 정말 쉬운 단어일수록 대화와 문장에서 훨씬 자주 나오고 훨씬 더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애매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서점에 가서 이 우선순위 0단어부터 중학교용, 능률복화 원편, 그리고 워드마스터 각각을 살펴보고 실제로 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0단어, 이 기초 0단어 페이지를 열었는데 그 페이지의 단어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또 다른 페이지를 보세요. 중간을 펼칩니다. 또 다 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준으로 그 다음 수준의 단어장으로 가는 거예요. 웜하든 능률복하든 또 이제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모르겠다는 단어들만 있으면 안 돼요. 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한 그런 단어장들이 비벼볼 만한 접근성이 좋은 단어장이고 효율도 좋은 단어장입니다. 절대로 마구 수준을 높이지는 마시길 바래요. 어휘 끝도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수준에 맞고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 해커스 복화나 EBS에서 나온 수능 영단어나 혹은 아예 단어 암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다 기본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주의할 건 내가 단어를 많이 안 외워봤는데 처음부터 단어장이 너무 길고 내용이 많은 것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 외우고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두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 뭐라고요? 우선순위 0단어든 능률복화 원편이든 웜하든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걸 비벼볼 만한 접근성이 좋은 걸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럼 단어는 해결됐죠? 중학교 것이든 고등학교 것이든 수능 영단어든 여러분에게 비벼볼 만한 것, 제가 추천한 것, 그리고 그 근처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구문론입니다. 구문론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서 문장 단위의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재나 강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공부가, 영어 공부가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한 강사가 만든 모든 강의나 과정을 혹은 그런 책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제일 접근하기 좋은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세요. 제일 쉽게 끝낼 수 있는 교재나 강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구문론 교재도 많고 강의들도 많지만 저는 3개 정도만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구문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김기훈님의 천일문 기본편 추천드립니다. 이름 그대로 1001개의 문장이 있고요. 노벨 친구라도 기본편은 과외쌤이나 인강쌤이 함께 공부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와 해석을 할 수 있는 교재이고,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어려운 문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타 강사의 강의와 교재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조정식님의 괜찮은 문장편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강의와 함께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구문론 기초가 잘 깔려 있다 라고 하는 학생은 천일문 핵심 혹은 심화로 이게 실력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요. 조정식님의 믿어봐 문장편 혹은 이명학님의 신텍스도 이 수준에서 구문론을 좀 더 정교하게 향상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문론 중급용 교재 혹은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건 구문론에서도 중요한 건 제일 기초예요. 여러분이 이제 고3이라고 혹은 N수생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그 지문들 50%도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 구문론 기초에 해당하는 교재를 반복해서 들으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 지문이 60에서 70% 이상 해석이 되는데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내 해석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다 깨져버린다 라고 하는 친구는 중급에 해당하는 구문론 교재나 강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문론 교재는 강의만 듣고 지나가면 사실 어떤 강사의 어떤 교재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단원마다 내가 얻어야 하는 핵심적인 개념, 또 그것을 보여주는 문장들을 결합해서 이 원리로 이 문장들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단원에서 핵심을 담은 문장을 한 문장 정도는 외우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흡수력이 좋아져요. 여러분이 영어 노베이스라면 구문론 기초 교재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사실 제 학생들에게는 10번 이상 복습하라고 했거든요. 반복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반복은 시간이 정말 적게 들거든요. 그리고 셋째로 지문 분석입니다. 다른 선생님은 이걸 독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문제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단락 해독이라고 부르는 파트이고, 사실 위에서 말한 단어나 구문론 등은 바로 이 단락 해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지문에 있는 단어들도 알고 해석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지문이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단락 해독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되게 강사님들이 이 부분을 자신만의 해법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에요. 수능 영어 영역이 요구한 핵심 능력이 뭐죠? 그건 바로 영어로 된 텍스트가 말하는 주제, 요지, 주장, 핵심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왜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에서 다루는 학구적인 텍스트를 네가 얼마나 알아먹느냐, 그럴 수 있는 소양과 영어 능력이 있어?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이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영어 영역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전공법은 세 가지 혹은 두 가지로,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로 모든 지문의 주제, 요지, 주장, 핵심 파악하기. 간단하게 핵심 파악하기로 할게요. 핵심 파악하기와 둘째로 지문 구조 파악하기예요. 여러분의 실력에 맞는 문제 지문은 모두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3개만 해보세요. 지문 혹은 단락을 분석하고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진짜 말도 못하게 향상되고요. 답 찾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핵심 파악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장 독해가 너무 느슨하게 되는 경우예요.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밥으로 문제를 풀었던 그런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이런 이렇게 훈련이, 그러니까 핵심을 찾아내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할게요. 그래서 핵심 파악하고 구조 파악하고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는 거,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분명하게 지문 분석 능력이 향상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조금 답답하긴 해도 오히려 날 것의 능력, 야생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리는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문이나 글이나 텍스트의 해독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쯤에서 물을 수 있죠. 아니,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단락 해독, 지문 분석 강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마땅히 추천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문장 단위를 뛰어넘어서 영어로 된 텍스트의 단락과 에세이, 논리적인 글 한 편을 분석하는 그런 논리적인 리딩에 대한 그런 강의나 교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와 코칭에서는 영어 지문 단락을 분석하고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깊이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제가 문제풀이 형식이든 이론 플러스 적용 형식이든 핵심적인 것을 다뤄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오늘 다뤘던 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각자에게 최적화된 전략과 과정이지 짜여진 커리를 따라가는 학원이나 인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인강쌤, 학원쌤, 과외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실력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로 지문 분석, 즉 단락 해독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최상의 교재, 강의들을 스스로 찾아 넣는 거예요. 단어는 중학교 수준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순위 0단어 하시면 되겠고, 만약 되어 있다 한다면 능률복화 원편이나 워드마스터 정도를 추천드렸고요. 구문론은 천일문 기본이나 조정식 괜찮은 문장편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문 분석은 정말 좋다는 강의나 교재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수능 영어 1등급에 도움되는 다른 영상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가 영어 1등급 받을 때까지 훈련시켜주는 코치 킴이었습니다.